어떤 내용인지 양 변호사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사건명은 의사사칭 미성년자 성적 학대 사건입니다. 딱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들이고요. 피고인은 30대 남성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에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 상담을 빌미로 해서 접근한 다음에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음란물을 촬영하고 소지해서 또 일부를 유포하기까지 한 그런 범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내가 의사야 상담해 줄게. 자, 공 기자. 어떤 사건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30대 남성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청소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본인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온라인 사이트에 7명조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본인의 산부인과 관련된 고민을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환부를 봐주겠다라고 답글을 그러니까 무슨 달면서 지식인 뭐 이런 데다 올리면 예, 맞습니다. 그걸 보고 들어가서 이제 접근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접근을 하면서 이 청소년들에게 뭐 환부를 봐주겠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실제 피해 청소년들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낙태 시술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어 만나서 실제로 성폭행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사칭한 게 아니라 진짜 저도 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거 보통 준비한 게 아니네요, 이게. 정말 그냥 단순한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준비를 했어요. 산부인과 폐업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이제 약품 같은 것들 미처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남아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서 그 약품들을 훔쳐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때 쓰는 거고요. 신분증이라든가 의사 자격증 이런 것들도 위조를 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서 신뢰를 준 거죠. 가짜 신뢰를. 예. 나 교수님,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넘어가겠죠. 너무 못된 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예. 진짜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은데, 여튼 피해자들은 지금 미성년자이고요. 이제 좀 지식적으로도 좀 짧고 경제적으로도 좀 이제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죠. 또 뭔가 이제 이렇게 지식인의 뭔가를 물어볼 만한 상황에 나와 있으면은 뭔가 불안하고 되게 다급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기 좀 어려웠겠죠. 부모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못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뭘 얘기를 해도 물어볼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찜찜해도 확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피해자를 굉장히 악용한 굉장히 나쁜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이 사람이 말이죠. 산부인과 의사만 사칭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로도 뭐 했다면서요? 네, 이 남성 대리운전 기사로도 일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의 차량을 직접 운전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자고 있던 손님의 어린 딸을 추행하고 또 그 장면을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와, 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나쁜 사람이네. 예. 지금 제가 몇 살인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진짜 어린 아이입니다. 그걸 추행을 하고 촬영을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거 자체,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별개의 범죄입니다. 피해자별로도 별개의 범죄일 뿐더러 이 아이에 관해서도 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고요. 그걸 또 불법 촬영했고 또 유포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의 피해 아동에게만 벌써 3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 교수님 이래놓고 재판부에 심신미약 저 아픈 네. 사람입니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심신미약이라는 걸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요새는. 네, 그리고 정신과의 많은 질병들이 심신미약이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이분은 이 남성은 인격장애가 있고 소아기호증 등 성도착증 장애가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예. 우선 인격장애는 심신미약으로 우리 빠져나가서 봐주면 안 돼요. 우리 병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혹시 이거 방송 보시는 판사님들 계시면 인격장애는 진짜 봐주면 안 되는 병이고요. 그냥 나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소아기호증이 있으면 정말 소아기호증이 있으면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으면 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해하겠는데 이건 폭행이잖아요. 예. 네. 이건 정말 어떻게 해도 절대 빠져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너무너무 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저 이거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성도착증이
아우 정말 안 됐다 이런 동정을 받을 정신질환의 일종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나 교수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도착증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알기에도 나는 어떤 성적 욕구나 충동 같은 것들을 자제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심신미약으로서 감경해주는 사유는 어떨 때 감경을 해주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범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때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인 거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범죄인 걸 알지만 나는 너무 이게 충동이 강해서 조절을 못해 이런 식으로 봐주기 시작하면요 나는 도저히 그러면 세상에 죄가 없죠. 그렇죠. 나는 훔치지 않고는 너무 욕심을 못 참겠어. 나는 사람을 때리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다 봐줘야 돼요? 안 되거든요. 이건 도착증은 애초에 이 감경 주장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공 기자 이 사람도 이미 다른 범죄로 또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남성의 범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이미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고 심지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에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23년 실형을 선고를 했네요, 재판부가. 예, 23년 실형 선고를 했고 이제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주었고요. 그 누구로부터 합의를 받아내지 못했고 무려 7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징역 23년으로 요즘에 들어서는 그래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좀 무겁게 처벌하니까 이 정도 형량이 나온 건데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이 법제제에서 꼭 이 불만인 부분이 뭐냐면 7명인데 23명이면 나눠보세요. 한 사람 내 피해자에 대해서 한 3년 정도밖에 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묶어서 그중에 제일 무거운 거를 기준으로만 가중처벌 하다 보니까 7명, 10명, 20명으로 가도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꼭 제가 외국법이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른 법체제에서는 이 피해자가 많으면 그만큼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명을 각각 따로 2명을 해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5년, 20년씩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으면 23년도 저는 어찌 보면 가볍다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양 변호사님 의견에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 100% 찬성 동의하고요. 자, 그리고 재판부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모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 자, 나 교수님. 일단 이 사람은 23년 살면 되는 것이고 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좀 이게 피해자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 이제 이런 학대를 당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까지 계속 남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치료가 아니라 좀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시간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그럼요. 기억은 어렸을 때 기억이 죽을 때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개인이 혼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위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좀 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